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을 이야기할 건데, 뭐 영토, 영해, 영공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과학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 자,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냥 어떤 위치 정도 되는 개념이죠.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얼마만큼 잘 사는지, 긍정적인지,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다. 자, 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합쳐가지고 동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맨날 보는 세계 지도는 구 형태인 지구를 평면으로 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구하고 비교해보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잘려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네모난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태평양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실제로 지구본에서 직선을 이렇게 미국까지 제일 가까운 길로 그려보면 거의 알래스카를 지나가요. 그 이유가 어쨌든 지구는 구고 그걸 평면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미국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항구 도시 가운데 우리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치가 딱 거기에 있어서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딱 통로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나라 위치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그 다음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면서 경제적, 정치적인 역량이 점점 세져서 뭐 G20 정상회담을 여는 등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문화적인 중심지, 한류가 뭐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잘 통하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자료는 왼쪽 건 그냥 우리 지구에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냥 그걸 표시한 거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건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각 나라를 지나가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전체에 걸쳐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노선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노선하고 6번 노선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 도로 표지판에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2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다. 상식에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몇 년 전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 지도를 비슷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자,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아프리카까지 이어진다. OX. 자, 얘의 이름 자체가 아시안 하이웨이잖아요.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서가 아시아거든요. 당연히 여기까지도 넘어가지 않아. 이름 자체가 아시안 하이웨이잖아요. 자, 물론 그걸 모르더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나머지 이게 2개를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찾는 문제였었는데 그런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거 말고요. 우리 일본이랑 연결되는 거 싫어. 뭐 그거 말고도 뭔가 교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어져 있면 보통은 양 끝 지점만 발전해요. 양 끝 지점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나라랑 이렇게 일본이랑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기 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옮겨 싣고 미국을 가는데,
근데 만약에 일본이랑 연결이 되면 물건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까지 간 다음에 뭐 여기에서 배에다 옮겨 싣고 미국으로 가겠죠. 우리가 교통무라고 하는 건 이거 진짜 전화번호를 보니까 보건 선생님인데 또 찾아오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찍고 있고 지금 이게 찾아오시겠지 뭐 몰라. 그냥.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내가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밑에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우리 독도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시험에서도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지구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위치를 공부했다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범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 수능에서도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혹시 보건선생님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글로 남기는 거 아니야? 전화 좀 받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개념이에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한다. 영역이라고 한다. 자, 영역은 영토, 땅, 영해, 바다, 영공,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특성은 뭐 이런 게 있더라.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 영토부터 살펴보면 땅으로 구성된 국가의 영역. 질문.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독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랑 영토 분쟁이 심하다 그렇지 않다. 자, 우리나라 다른 나라랑 막 영토 분쟁이 있어요. 막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거 거의 없잖아. 그리고 영토는 얘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니까 몇 가지 정보만 상식에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어쨌든 영역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영토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총 면적은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인데, 자, 이건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다. 10만이라는 거 외워두세요. 그리고 북한은 남한보다 조금 더 넓다. 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니까 외우기 쉽잖아. 딱 10만이니까. 딱 10만이에요, 정말.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대략 몇 명 정도죠? 5천만 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사람들이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대략 몇 명, 얼마쯤 될까?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숫자를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천만 명 다 알고 있는 거고 10만 제곱킬로미터 외우기 쉬운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북부 지역, 현재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OX. 평양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OX. 우리 약간 특수성인데 우리가 한국 지리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양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총 면적이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건 북한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야. 다시, 근데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섬, 주변 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휴전선 북쪽으로는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상한 애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을 압록강 하구, 비단섬, 거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면 북한 땅을 포함해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한라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한국지리 과목 안에서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해 부분부터는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기본 개념들부터 잡아주고 나중에 정리할 시간 따로 줄게요. 자, 우리가 단면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육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지금 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 영토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영해는 바다 중에서 이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는 바다, 이 나라랑 가까운 데 있는 바다만 영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나라의 영해고요. 다른 나라가 또 있으면 그 나라 가까운 바다는 이 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영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영해도 아니고 그냥 텅 비어있는 바다라고 해야 되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바다, 이런 바다를 뭐라고 부를까? 공동의 바다라 그래서 공해라고 불러요. 공해. 그러니까 바다는 기본적으로 공해인데 공해 가운데 어떤 나라들한테 이제 어떤 주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바다가 있는 거죠. 됐죠? 일단 그래서 공해라고 하는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공동의 바다를 공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해가 없었어요. 다 공해였었어요. 근데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서로 정확하게 나누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기준은 영토야? 영토 가까운 바다가 영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영토고 어디서부터 바다라고 할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기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선이라고 불러요. 기준선의 줄임말. 기선. 자, 다시. 기선은 영토와 영해의 기준선이에요. 기선이 있으면 한쪽은 영토고 한쪽은 영해예요. 됐니? 개념 확실하게 좀 잡아주세요. 영어로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불러요. 기본선, 베이스 라인.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이 바닷물은 늘 움직여요. 밀물과 썰물이 있죠. 1번. 바닷물이 제일 높았을 때를 1번. 그 다음에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를 2번. 아니다. 그 평균이다. 3번. 그러면 당연히 해안선, 땅의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인데, 자, 우리가 기선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땅이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넓은 게 좋죠. 그래야 바다도 더 넓게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선을 설정할 때는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기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요. 최저, 제일 낮아졌을 때, 그 다음에 만조, 간조, 조석, 간만의 차. 이 조라는 말이 우리 한자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걸 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위치가 가장 낮았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그래서 최저 조위선이라는 말, 우리 교재에 보면 나오거든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됐니? 자, 그래서 앞으로 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 그리고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그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그렇게 정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선을 설정했어요.
최저 조리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어디까지를 영해라고 인정을 할 건가? 이제 범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12해리. 거리의 단위거든요. 거리의 단위. 자, 최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데에 다른 나라가 없으면 그냥 정말 12해리를 설정하면 되고요. 근데 가까운 데에 다른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2해리를 설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됐니? 그래서 12해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 교재에 보면 1852m라고 써 있을 거예요. 1852m, 대략 2km. 그러면 12해리면 곱하기 2km 하면 약 20km거든요. 됐죠? 그리고 약 20km가 영해의 범위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20km면 느낌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넓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별로 안 넓은 것 같아요? 20km면.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왜 물어보는 거냐면, 자, 우리 지도를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밑에 있나? 다음 페이지. 자, 또 정의를 해둘 거지만, 자, 일단 지도를 보면은요, 동해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지금 기선이에요. 기선이야? 그러면 여기 봤더니 영해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영해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요만큼이 12해리야. 자, 그러면 우리 영토가 지금 요만한데 여기만 지금 우리나라의 영해란 말이에요. 넓은 것 같아? 아니면 별로 안 넓은 것 같아? 별로 안 넓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타적 변계수역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자,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라고 여기에 있는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에 강릉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반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략 200km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 영토 동서폭이 대략 200km인데 20km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약간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 시간 먼저 주고, 난 또 추가로 설명을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우리나라 영해야?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니죠. 그럼 여기랑 분명히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주권, 권리가 다르잖아. 어떻게 다르냐? 자, 영해는 영토랑 똑같아요. 집으로 치면 이건 건물, 이건 마당, 이건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 다른 나라가 함부로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 군함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다른 나라 어떤 배가, 국제적으로 배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어떤 그런 해로가 있거든.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폭이 좁을 경우 거기 옆에 있는 나라들이 길을 막고서 야, 여기 우리나라 영해야. 니들 지나가려면 돈 내. 또는 지나가지 마. 하면은 전 세계적 사람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고 배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뭔가 조금 이렇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영해라 하더라도 이 나라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물건을 싣고 상선이, 무역선이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럴 때는 허락을 받지 않고요. 나 지나갈게 하고 통보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아무런 배나 가능한 게 아니고, 자, 예를 들면 군함은 나 여기 지나갈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한데 뭐 여객선, 유조선, 기름 싣고 가는 거, 무역선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한테 나 너희 바다 지나갈게 하고 통보만 하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안 되지만, 자, 그런 권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해통항권이라고 불러요. 무해통항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나간다고 알려주긴 해야 되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영해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보자. 자, 그런데 이제
기선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전 세계 바다를 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선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걸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나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단면도예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쪽은 서해 바다, 이쪽은 동해 바다. 자, 우리 동해 바다는 해안선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동해 바다, 동해 쪽은 단순하다. 섬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조위선이 되게 명확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어떤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게 쉬워요. 됐죠? 자, 이렇게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상기선이라고 불러요. 통상기선. 통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다. 영어로는 normal baseline.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해안은 단순하고 황해하고 남해는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안선은 대체로 복잡할까 단순할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해안선, 미국의 해안선 단순해요. 우리나라 황해안하고 남해안이 독특한 거예요. 갯벌은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많은 거고. 됐니?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안하고 남해안, 황해와 남해 이런 데를 리아스 해안이라고 특별한 용어를 붙이는 이유는 독특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자, 해안선이 단순하고 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통상기선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황해나 남해처럼 섬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도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해. 그러면 각 육지별로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12A, 12A, 여기도 막 12A 하다 보면 자, 이 바다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거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여기는 어차피 그리다 보면 우리 거가 되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물론 여기도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섬이 하나 또 가장 바깥쪽에 섬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섬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를 새로운 기선으로 삼는다. 직선 기선이라고 불러요. 자, 영어로는 황해가 서해예요. 지금 선생님이 아마 용어를 좀 이렇게 막 섞어서 썼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국 지리를 공부할 때는 서해라고 부르거든요. 서해. 근데 우리가 서해라는 이름이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니야. 왜냐면 지극히 그냥 자문화 중심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서쪽에서도 서해인데 중국 애들은 서해를 서해라고 안 부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서해 바다가 동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흙탕물처럼 보이죠. 누렇잖아. 그래서 서해는 국제적으로는 옐로우시라고 불러요. 황해. 그래서 황해하고 서해는 같은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국 지리에서는 이제 보통은 서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나는 왠지 서해보다는 황해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황해하고 서해는 같은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직선을 연결한 새로운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 영어로는 스트레이트. 얘는 노멀. 됐죠? 그럼 얘가 새로운 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A까지가 영해가 되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설명대로 하면 여기 부분이 영해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바다는 영해일까 영해가 아닐까?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선을 경계로 한쪽은 영해, 한쪽은 영토. 여기를 경계로 영해, 여기는 영해가 아닌 거야. 다시? 자, 여러분들 우리 육지에 봤더니 저수지, 호수 있어요. 영토니 영토가 아니니? 영토지. 영토에 그냥 물이 차 있을 뿐인 거죠. 여기도 영토인데 물이 차 있을 뿐인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토 안에 있는, 안 내자. 내부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내수라고 불러요. 내수.
자, 설명이 조금 이제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선은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 그러니까 직선기선을 적용할 때는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 이쪽은 영토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수라고 말을 하면 정확해요.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봤더니 자,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실제로 봤더니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곳과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곳이 다르더라. 자, 그럼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곳, 동해안의 대부분.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울릉도. 그 다음 독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하고 주변에 있는 섬, 뭐 마라도. 그 다음에 뭐 무도. 제주도에 있는 주변 섬, 그래서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주변에 있는 섬들은 통상기선을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한다. 그 다음 직선기선을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하는 곳은 황해, 남해, 그 다음에 동해안 중에서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면은요, 툭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움푹 들어가 있는 울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직선기선이에요. 다시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안선을 따라서 기선을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LE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어차피 여기는 우리의 바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직선기선 여기서부터 12LE를 설정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의 입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12LE를 설정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가 뭐 다른 나라랑 영토 분쟁 또 영해 분쟁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서 여기를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설명을 한 것뿐인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보면은요 이쪽이 부산이고요 여기가 쓰시마섬, 대마도예요. 자, 그 지도를 보면 가까이에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12LE씩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안 되는 거야. 가까이에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 바다가 협소하다. 우리나라와 여기 쓰시마섬 사이의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직선기선이야, 직선기선. 그런데 범위가 12LE가 아니라 가까우니까 12LE가 아니라 3LE까지만 영해가 설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해. 12LE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됐죠? 됐죠? 어쨌든 3LE까지만 되어 있다. 3LE까지만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 지금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지금 지도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동해안에다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어요. 새로 땅을 만들었어. 그럼 영해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자, 땅을 이만큼 만들었으면 얘가 새로운 기선이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12LE까지. 그럼 원래 영해에 비해서 영해가 더 넓어졌죠.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여기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만큼을 지금 메우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간척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 영해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나라 영해는 여기가 영해잖아요. 여기 내수를 메운다 그래서 영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뭐 내수의 간척 사업을 하면 영해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요즘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뒤에 가면 그런 선택지가 있을 거니까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세요. 정리할 거 있으면.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말로 설명을 해도 당연히 뭐 처음 듣자마자 이해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자,
자,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동해 쪽에서는 얘가 그냥 곧바로 기선이에요. 통상 기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L이 요만큼이 이제 우리나라 영해가 되는 거고요. 황해나 남해는 여기서부터 곧바로 기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섬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이걸 직선기선. 그리고 이 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이다. 최외곽 도서라고 불러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했다. 자, 그럼 우리가 황해에서는 또는 남해에서는 영해가 어디가 영해냐면 요만큼이 영해인 거고요. 여기 A 지점은 내수. 영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물. 자, 우리가 한강이 좀 더 북쪽이구나. 한강이 이렇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 한강의 물줄기는 내수예요. 한강 물줄기 자체는 내수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근데 왜 각이요? 자, 우리가 각은 각도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장 바깥쪽이라는 뜻이지. 우리 각도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는데? 지금 내가 지금 많이 졸려서 또 그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당황해. 그러니까 최외곽 도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되면, 복습을 더 해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영해라는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까운 바다는 그냥 우리 거. 그 정확한 그런 규정이 없이. 그런데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1980년대에 한 40년 전에 국제회의에서 영해를 설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해가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영해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울릉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영해,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영해.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본토하고 울릉도 사이 가운데쯤에 있는 이 바다는 우리나라의 바다다. OX. 그러니까 영해만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잖아, 분명히. 그럼 여기 와서 일본 애들이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다, 없다.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영해를 설정해놨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잖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국제사회에서 영해가 좁지 않냐. 근데 영해를 마냥 넓힐 수는 없으니 영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 나라한테 이 바다 입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 나라를 연안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연안국한테 영해 말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인정해주고 여기에다가는 일부 권한만, 일부 권리만 인정해주자. 그런 바다의 개념을 새로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불러요. 배타적 경제수역. 자, 그렇게 생겨난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토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자, 영토와 바다의 경계, 영토의 가장 끝자락을 기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통상기선, 직선기선 다 마찬가지예요. 기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한다. 됐죠? 영해는 설명했잖아.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먼 바다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자, 기준은 똑같아요. 기선에서부터 이제 12L이 아니라 숫자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커지냐면요. 쭉 가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선에서부터 12L까지는 이미 영해인 거죠. 영해를 뺀 나머지 바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됐니? 개념은 그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그 뜻이
경제적인 권리만 배타적으로, 다른 나라 말고 배타적으로 이 나라한테만 경제적인 권리만 인정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경제적인 권리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거, 물고기 잡는 거, 어로행위. 자, 그 다음에 자원 채굴하는 거, 석유를 캐거나, 뭐 석탄을 캐거나, 천연가스를 캐거나, 경제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 탐사.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나중에 개발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거 정도만 경제 활동이고요. 이런 것만 이 나라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자, 다른 나라 군함이 영해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나라 군함이 어떤 나라의 배타적 경계 지역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경제 권리는 하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가 여기 와가지고 허락 없이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데, 잠수함이나 군함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한다? 그건 가능하다고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경제적인 권리만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됐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공을 빼놓고 넘어갔네. 영공은 이번 시간 끝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독립적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변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동해안 쪽은 얘가 통상기선,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 그 다음에 울릉도 통상기선, 우리나라의 영해. 독도 통상기선, 우리나라의 영해. 그 다음에 제주도 주변 통상기선, 우리나라의 영해. 그 다음에 황해, 남해, 대한해역, 여기는 직선기선,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직선기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해고 여기는 지금 내수인 거고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자, 배타적 경계 수역은 12해리가 아니라 200해리까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일본하고 가까워서 영해가 겹치는데 일본이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중국이랑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바다가 겹쳤어. 배타적 경계 수역이 겹쳤어. 영해가 겹치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서 이기면 다 가져간다고?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서로 어쨌든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합의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의를 했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둘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로 남겨뒀어요. 이름 잘 보세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잠정적으로 임시란 뜻이죠. 나중에는 정확하게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힘드니까 잠정적으로 조치해놓자.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이런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일본 애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도 한일 중간 지역. 우리나라랑 일본 중간에 있으니까. 한일 중간 지역은 두 군데에 있어요. 한중 잠정 조치 지역은 한 군데, 한일 중간 지역은 두 군데. 체크 좀 해주세요. 특히 여기에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나라랑 일본의 중간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자, 한국질이니까 독도는 위인도고요.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한국집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적용하는 룰이잖아. 그럼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완전히 인정을 받을까? 지금 못 받고 있을까?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독도는 우리가 지금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실효적 지배라고 불러요. 다툼이 있긴 하지만 누군가 실제로 지금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 실효적, 그리고 자, 단어만 적어줄게요. 실효적 지배라고 부르지만 뭐 일본이 뭘 인정한 건 아니잖아. 됐죠? 자, 그래서 동해에서 배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도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 국제법상 배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하려면 영토, 그러니까 기선에서부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법상 독도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기준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배타적 경계 수역을 주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여기 이 섬을 기준으로 200해리를 주장한 거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 영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 수역 안에 독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건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독도가 약간 특수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됐죠? 조금 슬프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시간상 독도도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이어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 내가 혹시 빼먹을지 모르니까 영공 설명하지 않았다고 조금 알려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